자, 그럼 우리 두 번째 탑픽으로 가서, 그럼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 간단한 단위 사이클들이 모여가지고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갖다 이루어 가는데, 그런 상호작용을 갖다가 그래도 뭐 너무나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좀 클래시파이하고 분류하고 좀 이래야지 좀 감이 잡힐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. 특히 어디서 많이 했냐면 신문방송학, 커뮤니케이션학에서 많이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. 너무 상호작용이 많다. 너무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든지 좀 클래시파이 하고 싶다. 그래가지고 그 클래시파이 하는 걸로 우리 경영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2x2잖아. 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우리 2x2를 갖다가 되게 좋아하셔서 2x2를 딱 나눴어요. 그래서 어떻게 나눴느냐? 어떤 내용이,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한다는 건 어떤 내용이 있는데, 뭘 주고 뭘 받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주고 받는 내용을 처음 만드는데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? 그거를 사용자가 주도권을 갖느냐? 아니면 프로바이더가 주도권을 갖느냐? 그래서 이 제공자하고 사용자 중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? 생성하는 과정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걸 전달하는 과정이에요.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? 사용자가 주도권을 갖느냐? 아니면 제공자가 주도권을 갖느냐? 해서 2x2로 나눴어요. 이게 아주 가장 오래된 상호작용을 갖다가 클래시파이하는 가장 오래된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 생성 측면에서 제공자 또는 사용자가 주도권을 갖고 또 제공 전달 측면에서 이런 주도권을 가져서 첫 번째는 전송형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아무런 주도권이 없어요. 받는 것도 제공자가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것도 제공자가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 TV, 브로드캐스팅 TV 콘텐츠를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네요. 전송형에. 두 번째는 등록형. 등록형은 이 개별 사용자에 의해서 내용은 만들어지지만 이게 전달되는 과정은 제공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런 경우고 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리포트 사이트, 여론조사 사이트 했지만 우리 일반적인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대부분 특히 이 뭐 사람들이 이베이다. 그러면 실제 그 물건을 등록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용자들이 등록을 하죠. 그러나 그걸 갖다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은 제공자들이 주도권을 갖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문의형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의 내용은 제공자가 다 만들고,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하는 과정은 사용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, 유명한 비디오도 그렇고, 일반적인 웹사이트가 다 이런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대화형이라고 하는 거는 만드는 것도 사람들이, 사용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, 전달하는 과정도 사용자가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. 이제 대화형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, 트위터나 이런 형식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대화형도 있고 문의형도 있고 등록형도 있고 전송형도 있는데 요새는 어떤 형태의 상호작용이 제일 많을까? 고민 안 해도 되지. 그게 요새는 대화형이 되게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송형이라고 생각했던 상호작용 비즈니스에도 대화형들이 많이 어떤 게 있어요? 예를 들어서 아주 트래디셔널하게 전송형이었는데 대화형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는 이런 그 대화형에 대한 요구들이 다 가장 많고 이제 얘네들이 막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혼합적으로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대화형 쪽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질문이나 저 경영학과 김나원이요. 여쭤보고 싶은 게 온라인 방송이라든지 VOD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것이 대화형이라고 한다면은 SNS라든지 이런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제품을 제공하는 그 서비스가 있고 어느 곳에는 커뮤니티성이 강한 서비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사업의 성격의 문제이지 이게 무엇이 무엇으로 변화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인지거든요.
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실제로 뭐 사업의 성격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는데 이제 사업의 성격은 굉장히 전성형이었는데 그 전성형에도 대화형의 요소들이 많이 침투하는 걸 본다면 그래서 뭐 온라인 방송도 그랬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 티피컬한 제조 삼성전자다 S5를 만들려고 한다. 시상이 안 밝혀져. 막 이렇게 가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서 안 밝혀주는데 제가 많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상상이 어렵겠지만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남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덕트를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사용할 것이다라는 그 관점을 갖다 좀 버리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내가 함께 만들어 간다. 우리가 함께 이걸 전달해 간다. 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이들은 조만간 노키아처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이제 그런 건 마찬가지로 아주 트레디셔널한 전성형 비즈니스들도 그 안에 재화용 요소를 갖다가 많이 넣어야 되고 또 넣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. 네.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는 경영학과 전 문석이라고 합니다. 제가 예전에 뭔가 조사를 하면서 봤던 것 중에 소셜 펀딩이라는 개념을 봤었던 적이 있습니다. 그게 어떤 제품을 그러니까 펄키라는 외국 사이트였는데요. 어떤 제품을 컨셉을 유저가 올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는 커뮤니티 유저들이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뭐 좋아요를 많이 눌리거나 아니면 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바꿔줄 수도 있고 해서 결국에 그것이 어떤 하나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발탁이 되면은 그대로 이제 그거를 이제 개발을 직접 해가지고 실제로 팔기까지 하는 그 아이디어 제품 사이트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예전에는 이제 다른 어떤 제조사에서 만드는 걸 그냥 이제 사이트에만 올려서 사람들은 이제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지? 전달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평범합니다. 그러고 이렇게 받았었는데 네,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자기의 의견이 들어간 어떤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고 있는 맞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갈게요. 폴키라고 하는 회사하고 그 폴키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인터랙션의 모델이 어떤 거다. 아주 재밌는 회사예요. 아주 재밌는 회사고 굉장히 재밌는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.